오늘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 영화 대사 기억하시죠? 나무에도 왕이 될 상이 있는가, 거기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잠깐 퀴즈도 꼭 풀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나무 대장입니다. 왕이 될 상, 떡잎부터 푸르른 그런 나무들이 있을 것인가? 있습니다. 좋은 가로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목대가 곧아야 되고, 그리고 지하고 수영이 형성되는 지점까지 높이가 1.6에서 1.7 이상이 유지가 돼야 되고, 그리고 동서남북 수영 형성이 고루 발달돼서 그늘이 양사방으로 고루 퍼질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좋은 가로수영이 됩니다. 좋은 가로수영은 좋은 나무라는 뜻이고, 특수목을 제외하고 어디든 들어가도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품질의 자격을 갖춘 그런 나무가 좋은 가로수의 형질이 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이고, 그런 나무겠죠. 이 나무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2080이라고 뭐 치약도 있죠. 어렸을 때 버릇이 뭐 여든까지 간다, 그런 말들이 있듯이 나무도 똑같습니다. 나무도 지금 보시면은 대장이 어렸을 때부터 목대를 곧게 만들고, 그리고 지하고 형성, 사람 키에 걸맞는 지하고 형성, 메탄 60 이상으로 동일하게 공장 제품처럼 지하고 형성을 하고, 수영도 동서남북 수관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대한 인위적으로 수영 형성을 유도를 해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키우는 이유가, 이 어린 틀을 가지고 변형 없이 성목으로 갈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렸을 때 그 모양이 큰 나무가 된다. 그 뜻은 무엇이냐? 우리 인간들도 갖고 다른 모든 자연 섭리가 그렇죠. 어렸을 때 가진 습, 특징, 그리고 자기 신체적 조건, 이런 것들이 변형은 될 수 있지만 상당 부분 성목 체계로 가는 그런 과정까지 가면서 다 가지고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무를 우리가 좋은 나무를 키워서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용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큰 나무를 우리가 따듬어서 좋은 나무로 만들어서 파는 것이 빠를 것이냐, 아니면 어차피 적은 나무가 자기가 가진 좋은 특징들, 나쁜 특징들이 큰 나무로 가는 과정에서 거의 다 살려서 큰 나무로 가버리니까 적은 규격인 묘목 단계일 때 그런 작업을 해줄 것인가, 그건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 판단을 할 적시면은 당연하게 나무가 적으면은 사람이 만지기 좋고, 그리고 키가 작으니까 그 성인 키에 맞는 그 작업들을 하는데 무리가 없고, 그리고 나무 목대를 고추 세우더라도 파이프가 적은 규격의 파이프, 나무 목대가 작으면 작을수록 파이프 강도가 낮고 그 파이프 굵기가 가는 파이프도 가능하겠죠. 그런 파이프로 나무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무 규격이 적을 때, 묘목 단계일 때 모든 공정을 마무리해 놓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규격인 그 묘목 단계에 모든 것을 마무리해 놓으면 성목 단계로 갈 때 그 비용을 아껴서 수익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에도 왕이 될 상이 있다. 당연합니다. 어렸을 때 목대가 곧고 지하구가 정확히 확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수영이 동서남북 잘 발달되어 있는 나무는 자동적으로 A급 나무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왕이 될 상을 위해서 우리는 왕이 되기 전 그 고위직으로 어느 정도 올라가는 그 단계가 아니라 아주 어릴 때 세자 책봉 전 단계부터 그 교육을 끝내놔야 되겠죠. 그래야 습득력도 빨라지고 받아들이는 개체가 비용도 시간도 줄어들게 되니까 농장주 입장에서는 이익을 많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장은 묘목 단계에 성목이 되는 힘이 모두 숨겨져 있다라고 확신을 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좋은 나무를 생산할 수 있게끔 각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혹시나 그 묘목 농장에 가셔서 실수를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케이스들 중 하나가, 값은 싼데 굵은 묘목들 있죠. 직경 6, 7, 8, 5. 근데 곡이라고 하죠. 나무가 이렇게 목대가 곧지 않고 굴곡이 엄청 많은 나무들, 그런 나무들을 저렴한 가격에 사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큰 나무가 잘 크고 활착도 잘하고 앞으로 전망도 성장 면에서 가능성이 높으니까 또 가격도 싸. 그러니까 혹해서 가져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나무 젓가락같이 작은 그 규격의 나무는 성장은 조금 느릴지 몰라도 굽어 있을 때 내가 바로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만은 엄지손가락 2배, 3배 되는 그런 값싸고 좋아 보이는 큰 묘목들은 바로 세우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그리고 그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그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묘목 장사꾼들은 말하기 쉽고
쉽고 그리고 소비자가 시각적으로 혹하기 쉽기 때문에 좋은 규격만 굵고 그리고 쓰지 못할 그런 나무들을 저가에 매입을 해서 시중에 팔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 것들은 묘목 장사꾼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분들도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판매를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구매자분들이 내가 어떤 식으로 나무 농사를 지을 건지 공부를 제대로 하시고 그 기술적인 면에서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내 용도에 맞는, 내 자금 상황에 맞는, 내 토지에 맞는 나무가 어떤 것이 있고 내가 어떻게 기를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면은 절대 그런 유의 묘목을 구하지 않거나, 반대로 그런 유의 묘목을 내가 구해서 일부러 심는 경우가 상당히 일반적인 경우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장이 가장 의아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슨 농원이라고 간판들을 많이 걸어놨죠. 그 농원에 가서 그냥 나무만 사면 되는데 무슨 나무를 내가 지금 심어야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묘목이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심어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웃긴 게, 보통 무슨 농원이라고 간판만 걸어놨지 자기 농장 없이 유통만 하는 그런 농원들이 7할 8할 9할입니다. 농장이 있더라도 자기가 봐도 판매가 되지 않는 급수의 농장만 보유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그 농원들이 근데 유통상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유통상가를 운영하시는 농원에 방문을 하셔서 이런 재테크적인 질문, 그리고 농사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것은, 대장 생각에는 그냥 우리 대구로 치면 서문시장, 실성시장, 과일 거리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배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가서 내가 지금 과일 농사를 하고 싶은데 무슨 과일 나무를 심어야 돈을 벌겠습니다 라고 묻는 거와 똑같고, 거기에 답하는 주인장은 10중 8구 자기도 과일 농사를 짓지 않고 못 지으면서 앞으로는 이런 과일 농사가 성행할 것이고 이 품종이 좋을 것이고 이런 유로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냥 말을 하는 것과 거의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자기 형편에 맞는 입에 바른 말 하는, 침 바른 말 하는 그런 판매자 말을 선호를 할 것이고, 판매하시는 분은 자기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지식선에서 최대한 설명을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당장 구할 수 있는 묘목 중에 마진폭이 자신에게 가장 많이 떨어지는 그런 묘목을 추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가지나 고추 이런 것들은 아무리 속아도 집에 가서 당장 식재료를 사용해서 먹으려고 보면은 티가 나지 않습니까? 고춧가루가 선도가 위쪽만 좋았는데 밑쪽만 안 좋다, 가지를 잘랐는데 물러있다. 그런데 이런 나무는 식재를 하고, 묘목은 더 그래요. 한 5년 6년이 지나야 성체에 대한 판단이 나오고, 그리고 그 5년 6년의 시간 동안 가뭄, 태풍, 홍수, 천재지변, 시세 변화, 경기에 대한 그런 큰 변동성,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아주 긴 세월이기 때문에 누구도 탓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 농사를 지을 때는 누구의 추천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그에 알맞은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서 공부를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떻게든 농사를 잘 지으려면은 이렇게 성목 단계가 아닌 아주 유목 단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하는 게 상당히 유리하다. 그래야 나무 농사에 성공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이런 방향으로 재테크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그래야 돈을 벌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나무농사 자꾸 처음에는 그냥 나무는 그냥 크는 거라고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들어보니까 점점 난해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 나무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시면은 또 나무만큼 쉬운 것들이 없습니다. 단기로 키워야 수확을 낼 수 있는 농산물인 만큼 내가 단기적으로 꼭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해줘야 될 일들만 플랜을 잡아서 그 장기적인 시간 안에서 내가 적절히 조치를 취해준다면은 또 이만큼 쉬운 농사가 없거든요. 대장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노하우는 적게는 수백만원, 수천만원, 그리고 시간은 2년에서 많게는 수년, 시간과 금액적인 공을 들여서 완성해 놓은 대장의 특작품들입니다. 이런 노하우들을 깨치는 데는 상당히 어렵지만은 배우는 데에는 아주 쉽고 효율적으로 간편하게 배울 수 있도록 다 고안을 해놓고, 저도 그렇게 농사에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대장처럼 시간과 돈을 허비하지 마시고 손쉽게 빠르게 그 노하우를 습득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하우 영상 아낌없이 공유를 드릴 테니까 대장의 유튜브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잠깐 퀴즈가 나갑니다. 나무 농사에서 좋은 나무의 3가지 조건이 아닌 것은 1번 목대가 곧은 나무, 2번 지하고가 1.6에서 1.7m 확보된 나무, 수영이 동서남북 고루 발달한 나무, 굴곡이 많은 나무. 정답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무 농사의 모든 것 나무 대장.